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오늘은 무너진 문재인의 꿈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세가 등등하던 청와대가 이번 주 들어서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보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차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번 주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고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또는 서훈 국정원장이 이 대북 특사로 가지 않겠나. 또 이낙연 총리도 대북 특사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또한 추진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과의 연락 채널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청와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15일 날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지난주에 청와대의 그런 생각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집니다. 우선 대북 특사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4월 27일이라는 날짜도 보이질 않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김정은의 관심이 이미 문재인에서 떠났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의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이 4월 24일쯤에 블라디보스톡에 열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해야 될지 인지세 조금 좀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도 없었죠. 이미 언론들에서 이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게 열리지 않겠나. 이게 이제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있게 되는 1대1로 회의에 가는 길에 들리지 않겠나. 이게 이미 그런 짐작들 오갖고 우리 신문에 그걸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날 열릴지 못할 거라는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도 왜 청와대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여간 어찌됐건 이 15일에 문 대통령 발언은 그야말로 메아리가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재의 남북 관계가 북한 김정은의 의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15일 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만 모르는 겁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건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북한에 줄 선물이 전혀 없는데 김정은이 그 자리에 대화의 자리에 나올 가능성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을까요?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하자, 정상회담 하자 그러면 김정은이 그냥 모든 것 다 털고 주룩 그냥 나올 걸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그랬어요.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런 미국의 뜻을 북한에게 전달을 해보라. 북한 김정은에게 그 말을 전달해서 설득을 해보라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공감과 기대라는 표현은 사실을 왜곡했거나 곡해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또 다른 말이 있었죠.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지 그건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청와대가 발표했던 발표문 역시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김정은이 북한의 핵 포기를 결단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상태였을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그 전제를 다 빼버리고 쏙 빼버리고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지금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는 이 남북 관계에서 그래도 뭔가 체면상 한마디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될 한 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꿈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3월 20일 날 미국의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해가지고 문재인 정부한테 엄히 경고를 했지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전달했을 겁니다.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시도했습니다. 5월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벼르고 있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일도 뒤로 한 채 미국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것도 1박 3일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함께 한 시간은 한 2시간 가까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본 것은 2분. 예. 그 회담을 하려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왜 갔습니까? 뭐냐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이렇게 사그러뜨리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10조가 넘는, 많게는 한 15조까지 될 수 있는 무기 구매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꼼수를 폈죠.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무기를 구매하면서 최소한 금강산 관광 하나라도 좀 얻어올까? 그래서 그 금강산 관광이라는 하나의 선물을 가지고 김정은하고 딜을 좀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 면담에서부터 그 싹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보좌관, 펜스 부통령에게 줄줄이 훈계와 경고만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해서 한 정상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도 없는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어봤자 또 뻔한 이야기 한두 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기 구매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얼굴을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환영만 했고 얼굴만 한 보고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은 겁니다. 정상회담을 제대로 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 짧은 정상회담 시간에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 정상회담 시간에 부부 동반을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청와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정상회담 시간에 부부 동반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청와대는 전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부인의 백악관 오벌 오피스 방문이 사상 처음이라느니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홍보하기에 바빴습니다. 죽이기 전도 된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의도를 전혀 읽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왜곡하고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런 데만 신경을 쓴 겁니다. 결국 이번
4월 11일 기점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통일을 향한 거창한 꿈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통일이 되든 말든 그건 관계없고요.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한을 뭔가 지원하고 그러면서 남북 간에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말했던 것 같이 20년 장기 집권론 뭐 이런 게 뒷받침될 텐데 지금 그 꿈들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전략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꿈이 무너졌는데 지금이라도 제 길로 돌아와야 정도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했던 발언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김정은의 오지랖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설마 청와대가 오지랖이 높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지랖이 무슨 말입니까? 오지랖이 높다 그러면 앞장서서 주제넘게 간섭한다는 비하하냐 아닙니까? 지금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이가 아버지 뻘 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오지랖이 높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짜 건방진 말입니다. 김정은이 이 말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준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김정은의 발언에서 침묵을 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물 건너갔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이를 꿈꾸는 것도 이제 사치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확은 있습니다. 한 가지 수확은 뭐냐면 이제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무서운 줄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는 기세등등하게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북한과 교류를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지배적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특보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왜 미국을 그렇게 눈치 보느냐, 우리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민주평화당 정동영도 덩달아 꼴뚜기 뛰듯이 그랬잖아요. 왜 북한에 타미플로 주는데 그것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냐, 뭐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김현철을 통일부 장관을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대북제재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할 건 하겠다. 예를 들면 관광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관광은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니까 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야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이고 힘이 있는 나라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소득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돕기에 나선다면, 닥치고 대북 지원을 한다면, 김정은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뭡니까? 닥치고 대북 지원이거든요. 자, 닥치고 대북 지원을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추락하게 될 것인지 댄 코츠가 와서 경고를 했고요. 이번에 미국에 건너가서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한테 자세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 덕에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철없는 통일부가 제재 면제 탄원서를 보냈죠. 이게 이제 김현철이의 첫 작품이기도 하죠. 다 김현철이 뜻이 담긴 거지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망신만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란 제재에 한국 외국 지정이 인정이 있었는데 그 지위도 이번에 완전히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 만기가 5월 3일이 4일인데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동맹국인 한국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언론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신문을 비롯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인, 동맹국인 한국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인제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묻지마 대북지원은 미국에 전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도 이제라도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 불구하고 또 대북 지원을 꿈꾼다 그러면 이건 바보의 수준을 넘어서 백치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자살 테러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살 테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자살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 정문에요, 미국이 단 어마어마한 경고등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바리케이트도 여러 개 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뚫고 닥치고 대북 제재를 하겠다, 대북 지원을 하겠다. 여러분, 정말 꿈꾸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길이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화이트타임스 논평 무너진 문재인의 꿈,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